사교육을 하나도 안 시켰어요. 네. 복불 복이지 뭐. 학교 간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태어났을 때 내 난자는 이모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생각 안 돼. 난 이모가 엄마인데?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오늘은 선배님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두 분 인사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있죠? 살롱스타의 어떤 시그니처. 시그니처 트레이드마크. 트레이드마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분 2026년도 앞으로 이제 그 계획했던 일이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이야기 좀 잠깐씩 해주세요. 뭐 저는 계획도 계획인데 작년 한 해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붉은 말의 해처럼 힘차게 나가는 것도 좋지만 안정되고 좀 행복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 하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땀 흘리면서 노동을 통해서 경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재작년 2024년도부터 한 5년 정도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업도 그렇게 정했고, 그래서 뭐 아직 그 안에 있으니까 올 한 해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돈 벌고, 또 제가 글씨 쓰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쓰고 예수쟁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올해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세라가 이렇게 좋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살롱스타를 하게 돼서 저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점점 늘고 있는 기쁜 소식이 들리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 구독자들한테 좀 잘 어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좀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저희가 좀 잘 전달되기를 개인적으로 좀 소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작자하고 서로 그 멘트를 서로 사전에 조율을 했나 봐요. 저한테 아무 얘기 없었는데 저기서 막 행지에다 쓰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구독자 수 늘려야 되겠다 뭐 이런 아주 트레마킹 그런 멘트를 날리고. 저번에 시작하셨던 버터 다이어트는 잘 되고 있나요? 버터 다이어트가 이제 했다 안 했다가 또 돼버렸어요. 이게 큰일이에요. 그게 다이어트예요? 잊어버려요. 자꾸 네. 버터를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고 있고 빵을 먹고 있고, 배고플 때 버터를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침에는 제가 챙겨 먹어야 할 게 생겨가지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기 멤버 중에서 우리 PD님께서 다이어트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지금 열심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지금 처음에 우리 PD님이 목표한 치가 한 달에 4kg씩 저기 3개월에 10kg를 목표로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잘 되고 있나요? 저도 이제 과정을 지금 얘기는 듣고 왔는데 몸에서 열심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빼주고. 맞아요. 얼마나 주인이 좋으면 맞아요. 그 살들이 안 빠져나가고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약간씩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총체적인 걸 봐야지. 네네네. 처음에 많이 빠졌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봐서 우리가 3개월 내에 10kg? 10kg? 이 정도 네. 목표로 하는 것은 만들어야죠. 하여튼 음. 저랑 우리 왕래 원장님이랑 같이 해서 네네. 때려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체지방률이 40% 넘어가면 안 돼. 남자는 큰일 나요. 남자 평균 15%야. 남자는 적어도 10%대 들어와요. 이거는 고르게 만들어요. 이거는 건강하고도 관련이 좀 있을 텐데 지방이 많아요. 손 안 주시고. 일단은 저희가 약을 좀 드릴 건데 복용하시고 그 약은 일단 그 체지방을 분해시키고 식욕을 좀 조절해주면서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수분을 촉진시켜주는 한약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진행 과정은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오늘은 주제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복지에 이어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소재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정우 원장님께서 오늘 전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시간이고요. 이제 요즘 거리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참 듣기 어렵고 유모차 또는 이렇게 풍선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많이 어려운. 자주 보이던데. 아, 그래요? 백화점 앞에 뭐 시내나 가면 많은데. 아, 근데 이제 거리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던가, 음. 뭐, 엄마의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그 백화점을 가고 놀이동산에 가도 그닥 많이는 안 보여, 옛날에 비해서. 근데 이제 요새 그 아이들을 간절히 원하는 집이 있고, 또, 근데 그렇게 한데 불구하고도 아기가 좀 잘 안 생기는 부부들, 커플들이 있고, 그리고 또 결혼 자체를 아예 회피하고, 비혼을 선언하는 남녀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 추세고.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과거에는 어느 정도 연령이 차면 그냥 당연하게 결혼하고 결혼하면 당연하게 아기 낳고 저 세대도 그렇고 최근 세대들까지도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세대들 보면 이것을 왜 꼭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고 일단 결혼은 그런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도 왜 꼭 낳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자기들의 가치관이나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안 낳는 거면 오히려 뭐 서로 생각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낳는 거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겠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도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더라도 둘이 아이 없이 맞벌이를 해도 집을 살 수가 없는데 거기에 아이까지 낳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돈 모으는 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낳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저출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 나라가 저출산율이 제일 높은 뭐 이런 나라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뉴스에서는 요새 하루가 멀다 하고 출생률 저하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우려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우리나라 출산율은 얼마나 될까요, 원장님?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죠. 아. 점점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최근 이제 결과는 2023년도에는 0.72명 출산 합계 출산율이에요. 아. 그다음에 2024년에는 0.75명, 그다음에 2025년도는 추정치가 0.81명이에요. 약간 반등을 하는 건 있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코로나 팬데믹 때 결혼을 미뤘던 사람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서 이제 출산율이 높아진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아마 뭐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좀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면서 조금 반등하는 계기가 되진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건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아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똔똔이죠. 그렇죠. 지금은 한 명도 채 못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줄을 수밖에 없죠, 계속. 그래서 아마 인구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이 생애 필수 과업이 됐다라면 지금은 기회비용을 좀 따져서 선택의 영역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아 그러면 네, 뭐 억지로 나라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안 되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각종 지원을 많이 해주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원장님. 인구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고 해서 2006년부터 계속 이제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20여 년간 한 40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됐는데 결과는 어떻느냐? 사실 점점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 대책은 사회적으로도 좀 많이 있고 뭐 중앙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는 있죠. 근데 비혼, 그러니까 뭐 결혼을 안 하고 연애는 필수인데 결혼은 안 하고 선택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주변에 뭐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결혼을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나중에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의미를 크게 갖지 않는 친구들의 어떤 삶은 좀 어떤지.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인구들이 결혼율 자체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 원인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뭐 재밌는 이론들도 있어요. U자형 곡선을 그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인 현상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이 된 부분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경제 활동으로서의 그 참여도, 사회적 지위의 향상 이런 부분 때문에 초창기에는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졌죠. 그렇죠.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죠. 그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적인 정책이 시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 가정이 병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마련이 네. 되면 오히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태에서는 다시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OECD하고 뭐 그분 이름이 아마 가오리 박사인가 그럴 거예요. 가오리? 예. 오징어 비슷한 거. 그분이 이제 같이 낸 논문에 보면 그렇게 돼서 U자형으로 다시 반등이 된다. 이제 그런 이론도 있어요. 일단 바닥을 쳤다고 보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그 상태로 그런데 한동안 지속이 될 거다. 뮤의 맨 밑바닥에서. 예. 그리고 뭐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아이 하나 양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하죠. 요즘 뭐 사교육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원장님도 네, 자녀가 셋입니다. 셋. 예. 저도 아기가 셋. 전 사교육비가 빵원이에요, 빵원. 전 사교육을 하나도 안 시켰어요. 네. 복불 복이지 뭐. 학교 간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맞죠. 그건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성이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과거에는 결혼하면 그냥 바로 아기를 낳았지만 지금은 경력 또는 이제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능력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아이를 자꾸 미루는, 결혼도 미루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루는 거는 미루지만 내가 갖고 싶은데도 안 생기는 그 커플들 있잖아요, 부부.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못 갖는 거 외에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안 생기는 케이스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서도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한 프로젝트도 조금 나라에서도 지원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정보들이 좀 있어서 그걸 또 오늘 원장님께서 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지원 대책도 중요하긴 한데 네네네. 제일 중요한 게 임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왜 임신이 안 되냐. 네네. 이제 이 문제부터 접근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전에 비해서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죠.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일단은 임신을 시도하는 연령 자체가 높아졌어요. 그렇죠. 결혼 연령 자체도 그렇죠. 높아졌으니까. 네네네. 저도 보면 임신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35세 이하를 찾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보면 난임 시술, 제가 이제 한의사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보조생식술이라고 그러죠.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우리가 이제 흔히 시험관 시술로 알고 있는 거. 그런 시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뭐 부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환자랑 좋은 방법에 대해서 얘기는 해요. 근데 그 시술조차도 보면 거의 평균 연령이 37세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조금 더 복잡해졌죠. 스트레스 문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죠.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노출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점점 남성의 경우는 남성 정자 상태가 점점 안 좋은 경우가 많아지고 실제로 남성 요인으로 인한 불임의 건수가 불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건 검사를 했을 때 나온 수치에 불과한 거고 우리가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좀 이상해 그랬는데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어 라고 얘기해서 이 차가 정상은 아닌 거죠. 고장이 났다라고 판단을 받기 전에 기능상의 저하가 온 경우들이 있어요. 검사로 수치상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이제 고장이 났겠죠. 근데 그 전에 기능상의 저하가 오는 상태들이 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난 거죠. 그 이유가 전자파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호르몬 영향도 있고 뭐 전자파 영향도 있고 수면 장애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 스트레스도 원인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일본 방송인 중에서 사유리 씨 있잖아요. 그분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그쵸? 그 인공수정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하신 분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일본 지역에서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아이를 지금 육아 지금 중이잖아요.
그 아이가 비혼인데 이렇게 기증받아서 임신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를 별개로 생각했을 때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일단 의료기관에서 그걸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요. 거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린 나중에 휘말리기 싫어 안 해. 대부분 굳이 이런 것까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사실 나는 태어났을 때 내 난자는 이모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 곤란한데. 나 이모가 엄마인데? 그러니까 곤란한데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문제고 굳이 의료기관에서 그런 문제까지 휘말리고 싶은 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다. 이 결혼이라는 게 강요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30살에 만났는데 40, 50, 60, 70, 40년 동안 어떻게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냐. 동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왜 이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집안의 분위기가 빨리 아기를 갖기를 원한다 하면 더 안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